파이썬 데이터 분석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차트에 들어가는 글꼴을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콜앱에서 한글 글꼴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글꼴을 인스톨 해주시면 돼요. 폰트 나눔이라고 하는 나눔 글꼴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톨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나눔 글꼴을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미리 명령어를 입력해 놨으니까 실행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글꼴을 인스톨하는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내가 필요한 글꼴을 직접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가 된 글꼴도 입력 과정을 통해서 가지고 와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다스를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매플로립이라고 해서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매플로립 모듈들을 입력했는데요. 보시면 매플로립의 약자인 MPL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체 매플로립을 모두 가지고 와서 쓰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그 중에 파이플롯이라고 하는 매플로립 안에 파이플롯을 PLT로 가져다 쓰겠습니다. PLT 전체를 가져오는 것과 이렇게 그 중에 또 다른 걸 가지고 오면 PLT라고 좀 짧게 파이플롯만 따로 쓸 수 있어요. 폰트 관리자의 포맷을 FM이라고 해서 미리 매플로립 안에서 글씨를 제어하기 위한 이러한 모듈도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끝에 써져 있는 내용들이 직접 모듈 이름을 리네임해서 쓰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아래 보시면 폰트 경로를 주어진 경로로 지금 설치한 파일의 경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름으로 가져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실제 나눔 글꼴에 대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폰트 네임이 어떤 걸로 쓸 건지, 그리고 사이즈를 얼마를 기본으로 쓸까, 여기 밑에 보시면 폰트 이름을, 관리자 이름을 FN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폰트의 속성을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PLT에서 지금 PLT라고 하면 파이플롯을 우리가 PLT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PLT에서 폰트를 이렇게 나눔 글꼴로 이렇게 나눔 글꼴의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 글꼴, 패밀리 글꼴이라고 해서 전체 이제 나눔 글꼴에 대한 그 속성을 지정을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PLT에서도 나눔 글꼴을 지정된 글꼴을 이렇게 쓰겠다라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눔 글꼴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실행만 진행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외부 파일들을 입력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다스 내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실습을 했던 그 양천구의 CCTV 설치 위치가 위도 경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도 경도를 가지고 지금 설정한 글꼴이 적용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그 분산형 그래프를 하나 그려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왔던 파일이 지금 보시면 폰트 글꼴이 에러가 난 것 같나요? 네, 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폰트 네임에 대한 글꼴이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설치가 되었고 파일을 가지고 오는데도 실행 문제가 없었고요. 한 번만 다시 요거 하나 제가 빠뜨렸네요. 이 지금 글꼴을 설치한 다음에는 꼭 어떤 작업을 해주셔야 되냐면 런타임에 가셔서 런타임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이 작업을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이 된 다음에 다시 시작해서 실행을 해줘야만 다시 요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실행해야만 명령어를 제대로 판다스를 안 갖고 왔나요? 판다스 PD 위에 설치가 제대로 됐다고 나왔었는데 뭔가가 위에 그러네요. 요 위에 설치한 다음에 아마도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하고, 여기 지금 아까 위에 얘가 1번으로 되어 있으면 위에 있는 게 실행되지 않아서 이렇게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부터 다시 실행해서 내려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파일 found error, 파일 found error. 지금 요 파일이 업로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실습했던 파일인데 제가 잠깐만 파일을 이전에 실습했던 이 파일을 다시 한번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네, 이전에 썼던 파일이라 있는 줄 알았는데 없나 봐요. 한 번만 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게 이제 한번 콜앱을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이 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업로드를 시켜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네, 이 파일을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시면 네, 이번에는 이제 에러 없이 실행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이전에 실습한 기록이 남아 있는 줄 알고 건너뛰었더니 이 부분이 에러가 났습니다. 하여튼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글꼴을 설치한 다음에는 런타임을 다시 한번 시작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더라라는 거 한번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여기도 제가 설명해 놨는데 요 한글 폰트를 설정할 때 보시면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나눔 글꼴을 기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 실행해 보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콜앱 메뉴에서 런타임에 런타임 다시 시작이라는 요 메뉴를 꼭 한번 실행시켜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양천구 CCTV 설치 내용에 대해서 자치구와 위도 경도라고 하는 걸 가져다가 양천구의 위도 경도를 CCTV2에다 넣어주고 여기에 인코딩 ECU KR이라고 해서 한글 보통은 인코딩이라고 하면 코드 한글 글꼴을 쓰기 위한 변환 과정에서 EUC KR이나 또는 UTF-8이나 이렇게 한글 코드 변환 하는 방법들을 미리 기록을 해주고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러온 걸 가지고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제가 원하는 작업은 위도 경도를 이용해서 분산형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PLT 안에 그림을 그려라. 자,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와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건데요. PLT에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하고 그 안에 스캐터라고 하는 게 이제 분산형 그래프라고 해요. 여기에 경도와 위도, X좌표와 Y좌표입니다. X좌표, Y좌표를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와서 그 값들을 현재 양천구 CCTV 설치하나 요거는 타이틀, 요걸 아까 한글로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글 글꼴을 설치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X 좌표의 이름, 여기 X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위도, Y 레이블이라고 하는 부분에 경도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위도 경도를 한글로 표시해 보려고 한글 글꼴을 설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정말 나오는지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와 같이 우리가 기존에 했던 누구는 이것도 한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위에서 우리가 그려진 게 CCTV2라고 하는 CCTV2라고 하는 데이터였어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누군지 한번 봤더니 양천구의 위도와 경도, 그래서 전체 양천구 데이터는 빼고 위도와 경도를 이렇게 CCTV2라고 되어 있는 위도와 경도 이 두 개의 데이터들을 모두 점으로 표시했더니 이렇게 900개, 그죠? 953개의 데이터를 표시해 봤더니 이게 지금 953개의 점들로 각각의 그래프를 표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표현해서 합치면 실제 CCTV가 어느 위치에 어느 구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구나 점의 분포로도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내장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그래프를 왜 활용하냐면 그래프는 데이터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렇게 좀 더 효과적이더라. 뭐 이렇게 어느 지역, 그 지역에 분포된
양천구 전체 이게 지금 사실은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면적 위에 어느 부분에 많이 몰려 있는지, 어디에는 많지 않은지.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산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CCTV가 많지 않고 많이 몰려 있는 사람들이 거주자가 많은 곳들은 아마도 이렇게 방법용이나 이런 CCTV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이 시각화는 데이터의 분포와 패턴을 파악하는 데도 용이하다라. 그래서 그래프를 많이 그려주죠. 그래프를 이용한 시각화에는 매플로립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일부 내장하고 있어서 매플로립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아래와 같이 라인 그래프나 수직 바 형태의 그래프나 수평 그래프. 그래서 여기 지금 수직 그래프, 수평 그래프 각각 따로 이렇게 그 이름으로 나타내고, 히스토그램 약간 좀 다르죠. 히스토그램은 분포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고요. 박스 그래프, 스캐터 그래프, 그리고 면적을 나타내는 에어리어나 파이, 원 그래프 등등.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각화 함수의 플롯이라고 하는 시각화 함수에 내장이 되어 있더라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넘파이에서 제공되는 그러한 명령어들로 넘파이와 매플로립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또 우리 마찬가지로 넘파이 불러 오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떤 그래프냐면 보시면 0에서부터 12까지. 자, 0에서부터 12까지 뭐예요? 0.01씩. 우리 어랭지라는 함수 기억나시죠? 시작값 12-1까지 0.1씩이라고 여기 지금 보시면 12-1씩 1까지 0.1씩 이렇게 표시, 그러니까 12보다 작을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보다 작을 동안이면 뭐 11.09까지 정도, 이렇게 11.09까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넘파이의 사인 t, 지금 위에서 t에 넣었던 값을 사인 그래프로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사인 그래프라는 게 뭐냐면 원을 표시할 때 원을 잠깐 그림으로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0도죠. 0도에서부터 90도, 180도, 270도. 자, 이렇게 90도 간격으로 잘라서 요 90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원의 원추라고 하나요? 요 원의 요 라인을 어디에 시간축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t라고 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여기를 그대로 따라가면 반대로 이렇게 그려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내려가는 곳이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니까 다시 내려가게 되죠. 다시 올라가면 올라가게 되는 이런 그래프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그래서 이런 물결을 만들면서 지나가는 그래프를 사인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원의 원주를 시간축으로 옮겨 놓은 것을 우리가 사인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인 그래프를 10 곱하기 6에서 10 가로는 10이고 높이는 6, 10대 6의 비율로 해서 그려주세요. 그때 x축의 값은 t 위에서 0에서 12까지이고 y축의 값은 사인 그래프. 자, 이렇게 사인 그래프 형태로 사인축으로 y는 사인, y는 사인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t는 x축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표현해주면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자, 다음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지나 한번 우리도 볼까요? 네. PLT라고 해서 PLT 쇼는 자, 여기 XY를 해주고 PLT 쇼는 이렇게 그려진 PLT 그림을 보여줘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려지네요. 자, 이런 사이즈도 변경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번에는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다음 그래프는 코사인 그래프예요. 실행만 한 번씩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뭐 간단하게 에러 메시지처럼 나타나는데 볼까요? 뭐 에러 메시지는 아니고 실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에 대한 정보를 뭐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런타임, 지금 현재 보면 그 기존에 그렸던 이런 그래프들이 현재 그 버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출력 형태는 그대로 그려지네요. 이게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렸을 때는 이런 경고 메시지가 없었는데, 뭐 메시지는 나타나지만 이렇게 결과는 깔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X 레이블과 Y 레이블, 그럼 라벨을 지금 우리가 한글로 해도 상관없는데요. 제가 여기는 지금, 그냥 시간과 그 다음에 그 진폭, 앰플리튜드 진폭이에요. 그래서 시간축과 진폭축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전체 코사인 웨이브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려고 한글로 표시해도 됩니다. 한글을 설치했으니까. 그런데 뭐 기존에 한글 설치 안 하고 했을 때 예제처럼 이렇게 영어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은 한글로도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설명드리면 그리드를 표시해라 라고 이렇게 플롯.점 그리드라고 했더니 지금 보시면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를 표시한 거 보이시죠? 코사인 그래프는 사인보다 90도 저 진행돼서 시작하는 게 코사인 그래프라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로 지금 보시면 다음 건가요? 네. 이렇게 코사인 그래프로 그리면서 위에 보시면 제목과 그 다음에 X 레이블 여기 X의 레이블과 Y의 레이블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는 코사인과 사인을 같이 표시 한번 해봤어요. 여기 PLT에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를 동일한 형태에다 같이 한번 표현해 봤더니 이렇게 출력 형태처럼 나타난 거 보이시죠? 코사인 그래프와 사인 그래프를 함께 표시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범례를 표시하는 그런 명령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범례를 표시할 때는 레이블이라고 해서 직접 어디에 데이터를 표시하는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를 표시하는 부분에다 레이블을 이렇게 레이블을 직접 써주시면 뭐 X 레이블, Y 레이블 아니고 각각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뭘로 표시할 수 있냐면 여기 끝에 보시면 각각의 레이블이 범례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같이 쓰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리전드라고 하는 요 명령어를 써주셔야만 화면에 요 레이블들을 표시해줘요. 얘가 없으면 레이블을 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이블을 넣었다면 그 레이블을 범례로 표시하는 명령어가 바로 여기에 리전드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차트를 다양한 형태로 그려볼 건데요. 그렇게 그릴 때 이렇게 라인의 두께, 위드, 라인의 두께나 그다음에 라인의 색상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차트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보시면 변형된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자, 색깔, 굵기와 색깔을 바꿔볼게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라인 위드는 3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는 레드로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사인 그래프는 굵기만 바꾼 거예요. 사인 그래프는 굵기를 3으로 바꿔서 여기 기존에 있던 코사인보다 좀 굵게 표시되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과 혹시 비교되나요? 기본은 약간 주황빛이었는데 이렇게 레드, 빨간색으로 코사인 그래프를 변경해 보았습니다. 이건 색깔은 여러분들이 우리 기본적으로 레드, 그린, 블루, 뭐 이렇게 옐로우, 블랙 뭐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아래도 보시면 이번에는 t와 y를 바꿔봤습니다. ty를 1년번으로 이제 이거는 직선 그래프 한번 사인 코사인은 곡선 그래프였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선 그래프를 직선으로 즉 각각 0 x가 t예요. 0 1 2 3 4 5 6까지 가는 동안에 y는 2, 4, 5, 8, 9, 5, 3 2, 4, 5, 8, 9, 5, 3 자, 이렇게 X축과 Y축 값만 넣어주면 간단하게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도 그릴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컬러는 그린으로 그러면 이게 막대 그래프의 그림을 그린 색깔로 표현해 주세요. 컬러 그린 뭐 이렇게 위에서 레드라고 해서 R만 써도 되고 컬러 이름을 직접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컬러 그린인데 자, 뭐를 표시했냐면 선 스타일을, 라인 스타일을 이렇게 대시 형태로 표시했습니다. 자, 그린 색깔의 라인 스타일을 대시로 표시하고 이번에는 마커에 O를 찍어 볼까요? 자, 대시에 마커를 O를 찍어서 조금 더 하나씩 추가해서 변형되는 모양을 보려고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마커 사이즈를 12로 기본 마커 사이즈가 여기 알파벳 O를 넣으면 이렇게 모양이 O 알파벳 모양에 따라서 이 모양들이 바뀌어요. 꺽쇠만 넣으면 여기 마커에 꺽쇠 넣으면 세모로 바뀌고요. 이런 모양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커 컬러도
내가 기본 색깔이 선이 초록이면 초록색 마커인데 요거 마커 컬러를 블루.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내용들을 그냥 하나씩 넣어주시기만 하면 볼까요?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화면에 표시되도록 이렇게 넣으실 수 있어요. 혹시 표시가 잘 되고 있나요? 아, 그리고 지금 위에서 잠깐 설명 중간에 하나 추가된 게 있었는데 누락됐네요. X 리미트, Y 리미트. 지금 여기 한계값이 X 값이 기본이 0부터로 나오는데 이 0을 좀 더 왼쪽으로, 그다음에 여기가 2부터 값이 2부터 있기 때문에 2부터 있는데 이걸 좀 아래로 내리고 싶으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값을 X 리미트는 마이너스 0.5에서부터 7까지.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 0부터 출발하는 걸 하나 내려서 어떻게 마이너스 0.5에서부터 7까지 리미트를 지정해 줬고요. Y 리미트는 0.5에서부터 10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 값을 내가 여기 너무 꼭대기점이 이렇게 다 있더라. 그러면 여기 좀 더 위로, 좀 더 아래로 내려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리미트 값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t와 y, 즉 x축과 y축의 값을 각각 다른 값으로 변환했는데요. 자,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표시되어 있냐면 그냥 스캐터로 표시해 봤어요. 차트 종류만 바꿨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공되는 건 플롯은 선 그래프이고, 내가 그래프의 종류를 바꾸고 싶으시면 PLT 스캐터라고 해서 x, y 값을 이렇게 분산형 데이터로 표시할 수 있네요. 그리고 그렇게 분산된 데이터에 대해서 마커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커는 어떻게 이렇게 세모로 바꾸실 수 있고, 꺽쇠로 하면 제가 세모 모양이라고 했죠. 이 모양은 다양하게 여러분들도 변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래프가 커서 제가 좀 작게 위에 이렇게 10 곱하기 6을 작게 5 곱하기 3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컬러 맵을 하나 표시해 보래요. 자, 스캐터의 컬러 맵은 컬러 지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컬러 지도를 표시하고 그 컬러 지도에 있는 것들을 어디에 이렇게 컬러 바, 여기 지금 컬러 지도로 표시하고 컬러 바를 표시했어요. 자, 이렇게 컬러 지도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진한 색깔이 0이고 밝은 색깔이 8이더라. 그죠? 큰 숫자 쪽으로 왼쪽이 진한 색깔이고 오른쪽이 밝은 색깔. 그래서 컬러 맵에 숫자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분산 데이터 위에 0에서부터 9까지, 그죠? t 값을, 그다음에 내가 임의의 분산된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캐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랜덤한 어떤 값들을 한번 표시해 볼 건데요. 이것도 S1, 2, 3가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랜덤한 값을, 자, 로케이션, 위치라는 뜻이고요. 스케일, 사이즈, 스케일, 그 출발 지점인 것 같습니다.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그리고, 사이즈가, 이 사이즈는 지금 어떤 거냐면, 사이즈는 실제 X 좌표값이고요. 요거는 Y, 그 스케일은 그 진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값들만 넣었어요. 랜덤한 값을 넣어서 각각의 로케이션 값, 여기는 로케이션 값인 것 같고, 스케일은 진폭이고, 사이즈는 그 다음에 타임, 이렇게 세 가지로 차트상에서는 우리가 X축, Y축, X축, Y축, 그리고 크기 이 정도로 표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전체 위에 값에서 보시면 0에서부터 1000까지가 사이즈, 0에서부터 1000까지가 사이즈 값은 요 X축을 결정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어디는 스케일이 0이거나, 그 다음에 1이거나 2거나, 그렇죠. 지금 첫 번째, S1이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이 1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이 1이고, 두 번째 S2가 주황색이 0이고, 이게 지금 스케일이 0인 거고요. 스케일이 2인 거네요. 그래서 각각 0, 1, 2 두 배씩, 그 진폭이 이렇게 2배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위치, 지금 보시면 0이거나 5거나 10이거나 0이거나, 자, 여기 중심 위치 랜덤한 값을 발생시켰는데 0이거나 5거나 10이거나, 자, 이렇게 랜덤한 값을 가지고도 우리가 간단한 그래프 형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박스 플롯을 한번 표시해봐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 플롯은 실제 이 데이터들 그대로 지금 S1이고요. S2, S3. 그죠? S1, S2, S3 값을 각각 표시하는데 우리 박스 플롯은 언제 쓰는 거냐면 실제 유효한 데이터들이 몰려있는 요 값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유효한 값들이 이렇게 막 분산 우리가 위나 아래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값들은 그때 유효하지 않는 값들로 버리고 요 가운데서 유효한 값들을 모여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보통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박스 플롯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지금 이렇게 차트 모양을 좀 변경하면서 어떤 차트들이 존재하는지 차트의 타입을 다양하게 한번 바꿔보는 이런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차트 종류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차트 종류들과 그리고 그 차트를 다양한 형태로 변환을 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상자 그래프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차트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그런 차트를 그려봤고요. 그러면서 꼭 필요한 게 한글 폰트 설치가 필요해서 한글 폰트도 설치해 보았고 한글 폰트는 설치한 다음에 어떻게 그죠? 런타임을 다시 시작해야 이제 그 한글 폰트를 바로 적용할 수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팁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